안녕하세요. 메토잉글리시 소영쌤입니다. 파트 9에서 접속사와 가정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속사 중에서도 부사절 접속사, 즉 접속사가 붙어있는 문장을 부사절로 바꿔주는 친구들은 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유닛 2에서 상관 접속사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 대세 다양한 쓰임을 같이 알아보고요. 유닛 3에서는 가정법을 알아볼 텐데요. 가정법 말 그대로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가정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면 하고 가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사실을 가정하는 방법과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란 말 그대로 접속 두 가지를 풀칠해 줄 건데 우리는 지금 문장 두 개를 연결해주는 부사절 접속사들을 보도록 할게요. 접속사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세모로 표시를 해주고요. 패턴은 접속사가 있고 문장 하나, 콤마 문장 두 개 또는 문장이 나와 있고 접속사로 풀칠을 해주고 문장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 예문을 보시면 when의 세모 표시해주시고 When he was young, he enjoyed drawing.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 그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가 되겠죠. 이때 he was young에 when이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he was young이라는 이 문장이 부사절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이 다 부사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실 이 문장에서 주절은 이 뒷부분에 있는 he enjoyed drawing이 되겠죠. 주절 그리고 앞에 있는 부사절은 우리가 종속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비중이 있냐라고 하면 주절이 되겠죠. 책 1을 보시면 부사절 접속사는 문장 하나, 문장 둘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 책 2를 보시면 부사절 접속사가 속한 문장은 앞이나 뒤에 오는 문장을 보충 설명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장 1이 종속절이 되는 거고요. 종속절. 문장 2가 주절이 되는 거니까 주절 문장이 메인이고 부사절 접속사가 속한 문장이 그것을 보충 설명해주는 문장으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래에 있는 표를 볼게요. 시간, 이유, 조건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접속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요. when, 뭐뭐 할 때, before, 전에가 있고요. because, as, 어떻게 해석됩니까? 뭐뭐 하기 때문에, 그쵸? if, 뭐뭐 한다면,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if, not과 같은 형태고 둘 다 조건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ile 보시면 뭐뭐 하는 동안에, after, 뭐뭐 한 후에 여러 가지 접속사들이 나와 있죠. 중요한 건요. 접속사가 나왔다. 그러면 주어와 시제가 들어있는 동사가 있는 문장이 최소 2개는 있어줘야 된다. 그럼 문장을 3개 연결하려면요. 접속사가 몇 개 필요하죠? 2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아래에 있는 별표 먼저 보고 올라가면요. 접속사 as는 뭐뭐 하는 동안 또는 뭐뭐 하듯이의 의미도 있다.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접속사다. 그리고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뒤에 올 경우에 별도로 콤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요. 위에 있는 문장하고 똑같지만 He enjoyed drawing when he was young. 이 문장에서 when의 세모를 쳐보시면 문장이 앞뒤로 연결되어 있죠. 이때는 콤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예문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If it doesn't rain, he will arrive on time 이라고 했습니다. if는 뭐를 나타내는 접속사였죠? 그쵸. 조건을 나타내고 뜻은 뭐뭐 한다면.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는 제 시간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했고 이때 쓰인 it은 날씨, 거리, 계절, 명암 등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다.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은 하지 않죠.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주고 그가 제 시간에 도착할 것이다. 이 문장을 보시면 주어에 will arrive on time 묶어준다면 일형식 문장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 비가 동사니까 마찬가지로 주어에 일형식인데 이때 if는 세모 표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있는 문장 unless it rains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if하고 not이 붙은 경우 unless로 바꿀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위아래 해석이 똑같아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는 제 시간에 도착할 것이다. 이형식 문장이 나왔네요. 그런데 뒤에 나오겠지만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수사 절에는 미래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은 미래 시제인데 여기는 will을 썼고 왼쪽에는 rains를 보니까 동사에 그냥 s가 붙었어요. 그럼 시제가 현재라는 거 알 수 있죠? 다만 현재를 써줘야 미래가 된다. 언제?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일 때 라는 거 머리에 넣고 나중에 가정법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종류에 따라서 시간이나 이유, 조건 등을 나타내게 되고 문맥에 따라서 알맞게 해석한다. 접속사의 역할과 종류 한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상관 접속사와 that이라는 접속사를 살펴볼 텐데요. 상관 접속사라는 것은 일단 체크 1을 보시면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특정 의미를 나타내게 되고 동등한 두 대상을 연결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등한 두 대상이 쌍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 접속사 앞에 등, 위, 위치가 같다라는 말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동등한 두 대상이라는 것은 단어뿐만이 아니라 구나 절 등을 연결할 수도 있다까지 보신 다음에 아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표에 보시면 상관 접속사들의 종류가 나와 있고 뭐가 있습니까? either가 나와 있네요. either you or she가 한 세트로 기능을 할 수 있고요. 너 혹은 그녀가 라고 해석이 되겠죠? 이때 or 앞뒤에 있는 you와 she는 등 위, 위치가 같고 지금 you랑 she 같은 명사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you하고 she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자, 위에 빨간 글씨 보세요. 밑줄 친 단어와 수일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함과 동시에 뒤에 만약에 비동사가 오면 is일까 are일까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너나 그녀 둘 중에 하나니까 둘 다 똑같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요. 너 혹은 그녀가 했을 때 뒤에 있는 그녀에만 일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is일까요? are일까요? 그렇죠. is 동사 단수가 오게 되는 거죠. 다음 both you and she 너와 그녀 모두라고 하는 구가 나왔는데 이때는 둘 다니까 둘을 더해보세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죠. 그럼 이때는 동사가 is가 아닌 are가 오고요. 위에 다시 확인해보면 both는 항상 복수 동사를 취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not only you but also she 정말 많이 나오는 구문이죠.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이때도 너뿐만 아니라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녀도의 일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but also 뒤에 있는 she에 수일치를 해서 동사는 is 일반 동사가 온다면 현재일 때 s를 꼭 넣어주시고요. 다음 she as well as you는 자 not only but also의 순서만 바꾼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너뿐만 아니라가 as well as you 이렇게 뒤로 들어가고 그녀도 여기 있는 she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is 또는 동사의 s에 수일치를 하도록 합니다. 네 가지 한번 살펴봤고요. 위에 있는 예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Both you and he work hard 라고 했고 지금 여기 있는 both A and B 구가 주어처럼 쓰였죠.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너와 그 모두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both가 왔을 때는 you하고 he 둘이 합쳤다라고 생각하고 work는 복수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괄호 묶어주시고 work 1형식. 그 다음에 우리 다양한 대세 쓰임을 한번 볼 텐데 대시라는 친구는 일단 접속사이지만 주어를 이끌거나 목적어를 이끌거나 보어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문장에 대시 붙어가지고 하나의 명사처럼 기능을 하면서 주어 자리에 들어오든지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든지 보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문장이 그냥 오고 어떤 문장 안에 들어가거나 문장 두 개가 연결될 수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 대시 붙어줘야 문장 두 개가 유기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 예문을 보시면 That she keeps a diary를 보세요. 그녀가 일기를 쓴다라는 게 문장인데 여기에 that을 붙여줘야 이 문장이 하나의 명사절이 되는 거고 명사절이 되어야 주어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일기를 쓰는 것은 is great, 좋다, 멋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와 EV의 SC에서 주어 자리에 지금 절이 들어왔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that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온 거 마찬가지로 I know, 나는 안다. 주어 동사인데 뭘 아느냐, 이 뭘 자리에 바로 that이 있는 문장이 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문장을 오절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안에도 분석을 해보시면 세모 꼭 치시고 She keeps a diary, 주어, 삼형식의 목적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 지금 목적어처럼 들어와 있다 확인할 수 있겠죠? 명사절 역할을 하니까 보어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The point is that she keeps a diary. 그녀가 일기를 쓰는 것이 바로 the point, 중요한 점이다. 그래서 포인트가 주어, is가 EV, that이 절인데 이번에는 SC 절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큰 문장과 그 안에 있는 작은 종속절로 들어간 문장 두 개를 연결하고 있어야 되는 역할이 바로 that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두 문장을 연결할 건데 이번에는 They know the fact. 그들은 사실을 알고 있다. 주어의 삼형식의 목적어가 온 하나의 완전한 문장. 그리고 뒤에 She keeps a diary. 그녀가 일기를 쓴다. 라는 완전한 문장. 이 두 가지를 대시 연결해주고 있는데 잘 보시면 그녀가 일기를 쓴다라는 내용은 앞에 있는 사실과 같은 내용을 가리키게 되겠죠. 이렇게 둘은 내용이 같다. 그때 바로 이 that은 동격의 접속사로 쓰인 that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that의 네 가지 용법 살펴봤고요. 위에 있는 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I think that he works hard 라고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주어 동사인데 뭐를 이라는 이 목적어가 와야 될 자리에 that이 문장을 이끌고 와서 목적어로 바꿔줬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때 주요 성분 대괄호로 묶어주고 오절이라고 표시해 보시고 그 안에 that은 접속사 세모 그 다음에 절이니까 어쨌든 문장 분석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 삼형식의 아니죠. hard가 열심이니까 묶어준다면 삼형식이 아니라 얼마죠? 그렇죠. 일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형식 문장을 목적어로 데려왔다. 누가? that이라는 접속사가.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정리를 해보면요. 상관 접속사는 두 단어 이상이 짝을 이루어 쓰이고요. that은 문장 내에서 다양한 역할. 어떤 역할이 있었죠?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동격까지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가정법도 마찬가지로 문장 보시면 접속사 하나에 문장 두 개가 콤마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접속사가 있는 두 가지 문장인 거는 맞지만 가정법 같은 경우 시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정한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를 어떻게 쓰느냐가 if를 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아래에 있는 부분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친구는 사실 과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과거라고 하냐면 문장을 우리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영어 문장을 쓸 때는 가정법 과거라고 해줘야 문장을 쓸 때 시제에 과거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다시 이름이 가정법 과거다. 그럼 시제에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사실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까지 외워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장을 만들 때 시제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과거 완료 시제를 써주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은 가정 시점은 언제냐라고 하면 과거로 오면 된다는 겁니다. 자, 과거 완료는 대과거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쓸 때 과거 완료를 썼다 해서 그게 대과거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과거고 쓸 때 과거를 썼으면 사실 현재를 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씩 밀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양을 먼저 본 다음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를 보시면 if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나왔고 동사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를 쓰는데 사실은 과거가 아니라 언제라고 했죠? 현재를 가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제는 과거를 일단 써주고 그 다음에 짝꿍으로 나오는 문장은 마찬가지로 주어가 또 있어야 되겠고요. 이때 조동사의 과거형이 들어와 줍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이 들어와 주고 조동사가 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동사 원형이 와주는 게 하나의 세트로 된 공식처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주과 주조동 이렇게 외워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예문을 보시면 If I were an adult, I could drive a car 라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if가 왔고 I, 주어가 왔는데 비동사가 왜 were가 왔을까요? was도 아니고 그래서 가정법의 특이한 경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의 경우 비동사 were 써주시고 이 자리에 was 쓴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칙상 were를 넣어주신 다음에 an adult 하니까 내가 성인 이었다면이 아니라 시제는 과거지만 가정 시점은 현재이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이렇게 현재로 해석을 해줍니다. 아, 너무 헷갈리죠? 자, 쓸 때는 과거로 쓰고 해석할 땐 현재로 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와보세요. 나는 차를 운전할 수 있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 조동사의 과거 썼지만 해석할 때는 현재로 지금 운전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맨 위로 다시 와보세요. 이 문장 봅시다. If she knew it, she would get angry 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녀가 그것을 no의 과거형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일단 이름은 가정법 과거인데 하고 나서 현재 가정이다까지 써주시면 안 헷갈리겠죠? 그래서 쓸 때는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니까. 근데 해석할 때 뭐라고요? 현재예요. 그래서 그녀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she would get angry, 화를 낼 텐데 사실은 그녀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써주면 사실은 어떻게 써요? In fact, 그녀는 사실을 모른다. 모른다 현재예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은 가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그냥 써주는 겁니다. She doesn't know it. 이렇게 써주면 사실은 그녀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되는 거죠. if가 있을 때만 현재를 말할 때 과거형으로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아래 표로 다시 내려와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볼게요. 과거 완료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 과거 완료는 had, pp를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had는 조동사고요. pp는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과거 분사형이 되겠죠. 과거 분사형 꼭 알아야만 과거 완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을 보시면요. if 만약에가 들어오고 주어 들어오고 had pp 과거 완료 옵니다. 그 다음에 주절은요. 주어 오고 조동사의 과거가 하나 추가가 되고 조동사의 영향으로 had는 have 원형으로 바뀐 다음에 pp 과거 분사가 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have pp가 세트로 나와줘야 되겠고요. 예문을 보시면요. If I had been an adult, 내가 성인이었다면. 자, 시제는 대과거인데 해석할 땐 그냥 과거로 뭐뭐였다면 이렇게 쌍시옷 넣어서 해석해주면 되겠고 오른쪽 차를 운전할 수 있었을 텐데를 보니까 아, 여기도 과거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 조동사는 꼭 could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미에 따라서 might나 would도 사용 가능하다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 텐데 밑에 거 먼저 볼게요. If I had been you, 내가 만약 너라면일까요? 너였다면일까요? 그렇죠. 지금 시제가 대과거일 때는 과거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너였다면 과거에 I would have called him. 나는 그에게 전화했었을 텐데 이렇게 전화 지금 할 텐데가 아니라 과거에 했었을 텐데 과거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다만 이 가정법의 이름은 뭐라 했죠?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모양을 보니까 과거 완료거든요. 하지만 언제 가정이라고요? 과거 가정.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위에 예문을 보시면요. If I were you. 아까 밑에 문장이랑 같지만 시제만 지금 바뀐 형태예요. 비동사가 그냥 과거형이죠? 그래서 얘는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가정법 과거. 사실은 언제 가정? 현재 가정. 그래서 해석은 현재로 해줍니다. 내가 지금 너라면 나는 그에게 전화를 할 텐데 근데 지금 너가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모양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과거, 여긴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 원형. 여기가 대과거일 때는 조동사 과거형의 have, pp까지 쌍을 꼭 이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잠깐 보시면 if절에서 비동사는 were를 쓰지만 구어체에서는 was가 쓰이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가 어떤 건지, 과거 완료가 어떤 건지. 가정법 과거는 사실은 현재 가정이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사실은 과거 가정이다. 그래서 쓰는 모양하고 해석하는 방식하고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지만 연습하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